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 또 노인 자살률도 1위고 교육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인류는 공멸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자체가 문화적 토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있고, 문화 콘텐츠의 그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엄청난 시대죠 지금이. 인성이 회복된 사람, 나는 그것은 홍익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그 핵심 정신이 그 홍익이라는 것만 회복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구 경영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대담 사회를 맡게 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육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모든 입학생들이 수강하는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과목의 담당 교수로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이번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명예 총장님으로 오신 윤여준 총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구 경영을 처음으로 창안하신 분이시죠. 국학원의 설립자이시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이승헌 총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은 제가 주제를 하나씩 말씀드린 후에 각 주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 서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가치인데요. 한류는 BTS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말이 요즘에 들린다고 합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글로벌 홍익 인재를 양성하는 BTS의 모교이고 또 외국에서는 BTS 대학, 한류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프트 파워 시대라고 하는데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먼저 윤명예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우리 문턱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이랄까 좀 너무 상투적인 표현 같긴 한데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IT 강국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자체가 문화적 토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있고,
문화 콘텐츠의 그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엄청난 시대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뭐 균형 발전이랄까 뭐 병행 발전이랄까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원 총장님께서는 사실 뭐 30여 년 전부터 한국의 홍익 정신을 한류로 세계화를 일찍이 해오셨는데요. 진정한 한류의 가치 무엇인지 또 대한민국의 K 스피릿 그리고 홍익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홍익 정신의 가치를 얘기해야 알까?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고 우리 K 스피릿이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끝없는 경쟁을 하면서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면서도 건강치 못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 또 노인 자살률도 1위고 청소년 흡연율도 아주 높고 이런 상태에서 교육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 핵심 정신이 그 홍익이라는 것만 회복이 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홍익에 대한 것이 앞으로 뉴 노멀 시대에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나라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정신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인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성이 회복된 사람 나는 그것은 홍익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지식으로 되질 않거든요. 인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생존의 뿌리는 이 지구니까 이 지구도 다시 한번 자기가 보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가 정말로 철이 드는 사회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누가 뭐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교육만 갖고 유명한 어떤 교육학자가 나타나 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런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굉장히 재앙도 줬지만 현재 자기를 바라보고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엄청난 큰 충격을 줬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홍익은 이거는 지식의 범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와 관계가 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 한반도 환경 문제 때문에요. 양쪽이 동해안과 서해안이 바다로 격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 이웃에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격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이 워낙 이제 살림이 황폐해 있어서 걱정스럽고 저들에 도와가지고는 우리 환경도 지킬 도리가 없다 싶어가지고 독일의 DBU라고 하는 독일 정부가 세운 재단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재단인데 그걸 찾아가서 한반도 사정을 얘기하고 이걸 좀 도와달라. 그때 처음에는 거의 뭐 냉대라다시피 해요. 그래도 그냥 끈질기게 설명을 하니까 당신 말 뜻을 알아들었다. 내가 조금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고 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첫 번째 한반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백두대간은 살려야 된다. 남쪽은 난개발을 하고 있고 북쪽은 아예 헐벗었으니까 이걸 한번 통합된 계획을 가지고 백두대간을 잘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백두대간을 위성으로 찍어봤더니 백두단서 끝난 게 아니라 일부는 만주로 갔고 일부는 시베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백두대간 사업을 하겠으면 중국, 러시아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정부, 러시아 정부 얘기를 했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참여한다고. 예, 북한도 얘기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을 가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느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럽에 유명한 환경 생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을 그 독일의 유명한 재단이 연락을 해서 모아줬어요, 독일에. 그래서 제가 사흘 동안을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거든요.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는다. 시베리아 동토도 녹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얼음 덩어리 속에 수십억 년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가 다 살아나온다. 인류를 차례로 공격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 것 같으냐? 저보고 물어봐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식량이다. 곡물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소리 없이 독일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곡물 생산량을 늘리고 있대요. 통독이 되는 바람에 동독 영토가 들어와서 자급자족이 된대요. 그래서 코리아는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쌀을 펴놓고 곡물의 80%를 수입한다 그랬더니 너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전혀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학자들이라는 게 미리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겠거니 했거든요. 그러다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생기니까 제일 먼저 그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이걸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인류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봤잖아요. 처음에는 국경은 다 닫았어요. 나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 이게 국경을 닫는다고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가 공동 대응하는 쪽 체제를 바꿨죠. 그렇죠? 예. 그럼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미 생태학자들이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이제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자각을 했죠.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더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홍익인간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그렇죠 전파하고 이 상황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됐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준비를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게 각각 자기의 언어로 얘기해 줄 때 아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죠 보편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이걸 체계화해 가지고 하나 이론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그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세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중국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고 러시아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그게 좀 감동적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럼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그 제가 최초로 내건 명분은 한반도를 얘기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유럽의 그 유명한 생태학자들이 다 얘기를 듣더니 돈 모으는 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모아줄게. 그래서 국제 재단을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베를린에 본부를 두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재단을 어떻게 만드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이제 8년 그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북한 핵이. 아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절보 재단을 만들어서 우선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를 다시 환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다른 나라를 좀 도와줘라.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까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지구 뭐 그거 되면 인간과 지구가 다 합쳐서 지구니까 지구 환경 회복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구 경영은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려고 지구 경영하는 것이지 목표는 지구 환경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공존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건 내가 실패도 해볼 일이고 목숨을 걸고 해볼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구를 경영한다? 그것은 자만이죠. 지구가 이대로 두면 파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 탄소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생태민주주의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